이정열 판사님 나와주세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도대체 왜 됐을까?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마도 영원히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 그 판결은 순수하게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생리상. 법원의 생리상. 예,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어요. 3명. 근데 보통은, 그 재판은 한 사람 명의로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 진행하게 돼 있는데. 조의원 판사. 예, 조의원 네. 부장판사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조의원 부장판사가 하기는 하지만 신문도 혼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기각을 했다가 재청구가 되면 네. 처음에 기각했던 판사가 하진 않아요. 조의원 판사가 이제 안 맞나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판사가 맡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보엽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영장전담 판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기각을 했는데 사건이 일로 갔어요. 전 무조건 구속이죠. 예. 그럼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합니다. 이게 사건 내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세 사람이 의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의원 판사 말고 나머지 셋의 의견도 거기 반영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수석부장의 의견을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수석부장이요? 그러니까 부장판사 중에 수석인 사람. 총 4사람의 의견이 그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법원계 추측은, 첫째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내진 4명이 이 결정에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평소에 조의원 부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친재벌적인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영장 기각 사유가 그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했었던 분량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시합을 했다. 네. 시합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자기가 옮겨서 적은 거다. 예.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의사소통까지 의심을 좀 해봤는데 그런 흔적은 발견을 못했고. 그런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죠. 예.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거는 판사들, 영장전담 판사 셋 사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됐을 수도 있으나 형사수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거든요. 상당히 기수가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승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사람이에요. 승진을 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말하면 그 영장전담 판사의 앞으로의 승진에 관여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하. 그 사람이 무언가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하기가 경력상으로도 그렇고 인사구조상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듯이 대기업의 로비가 들어갔다면 조의원에게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부정판사 수석에 올라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네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보자면. 시나리오로 보면 그런데 더 사실에 근접한 거는 로비가 들어갔을 가능성보다는 그 정도 연차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재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오히려 사고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예. 그러니까 조의원 부장의 제가 옹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법원의 생리와 논리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는 형사수석 부장이 그 세 사람과 함께 논의를 하다가 이재용을 구속하면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에 세 사람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1번 가설. 예, 1번 가설. 저는 물론 재벌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예. 그쪽이긴 한데. 그다음 두 번째는 예. 조의원 부장이 이제 24기예요, 연수원. 예. 그 다음에 들어보셨겠지만 백남기 선생님 그 부검영장 발부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25기.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최근에 그 최경희 총장 영장 기각했던 한창석인가? 예, 그 사람이 31기.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24기 조의원 부장은 올해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대상이에요.
그 인사가인데 어제 발표났어요. 어제.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것 같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장 그다음에 영장전담판사 여기는 고등부장이 되는 승진 거의 뭐 영순위 1순위 자리거든요. 되면 그 승진 문제로 예. 그 판결을 유도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러니까 두 번째 추측이 그거예요. 두 번째 설은 고등부장 인사를 얼마 앞둔 놔두지 않은 조희연 부장이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중을 본인이 추측해서 이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인사권자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혹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쳤다기보단 본인이 이거 내가 이 사건에서 발부하면 이번에 탈락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순진하시네요. 예. 그게 근데 또 판사들 생리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고 모범생들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요번에 세상을 몰라. 몰라요, 정말. 요번에 그래서 제일 참 어제 인사 발표가 났는데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유심히 봤는데 조희연 부장판사 탈락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었던 게 누구죠? 김기춘, 예. 조윤선 영장 발부될 때 예. 저는 이재용 기각되는 거 보고 이거 장담 못하겠구나 싶었는데 근데 그 역풍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컸어요. 둘이 발급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김기춘, 조윤선 때도 당연히 세 사람 의논했을 겁니다. 그럼 원래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거니까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야, 된다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진짜. 둘 다 안 나오거나 하나는 안 나올 수 있겠다도 내심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때문에 김기춘이 죽은 거예요. 피받네. 이재용 때문에. 그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예. 시사인 주진우 기자이 예. 박근혜 오촌 살인 사건 보도했다가 저도 그죠 거기 연관돼 있으시죠? 예. 연관돼 있으시죠? 그런데 공범이에요. 연관돼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그때 구속영장 청구됐어요. 그렇죠. 그 기각됐었죠. 그렇죠. 그 기각한 영장 전담 판사 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건 23기예요. 예. 작년에 대상이었죠. 예. 작년에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요번에 됐어요. 됐어요. 야, 얘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동기기도 하고, 대학 동기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황선 신은미 선생 그 통일 토크 콘서트. 예. 그 무죄 판결했어요. 그 무죄 판결하는 거 보고, 얘는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번에 됐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뭔가, 이게 그 여론의 힘이라는 게, 이제 좀 느끼는구나. 법원에 영향을 예. 줬을 것이다. 예. 또 한편으로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옥시 사건 판결했던 부장. 예, 그 사람이 권은희 의원 김용판 사건 때 위증했다고 기소된 거 무죄했던 사람이에요. 동일 인물이에요. 캐릭터가 좀 헷갈리긴 하죠. 그 사람, 됐어요. 요번에.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5년 선고했던 엄청나게 세게 한 거였죠. 항소심에 3년 나왔는데 그 사람도 됐어요. 이게 안배한 거네, 안배. 예, 그런 느낌이 싹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배. 그 주진우 기자 영장 기각했던 판사가 들어간 게 아마 그거하고 조희연 탈락과 이 두 개가 맞물려 있지 않을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에 자, 어떻게 될 것 역시 같아요? 네.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큰가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큽니다. 물론 그 영장 기각은 잘못됐어요. 잘못됐지만 일단 셋이 합의를 했거나 최소한 하여튼 넷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 멤버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동일한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거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린 결정을 뒤집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그 기각하는 이유로 제시했던 것을 보강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도 훨씬 더 강한 텐션으로 여론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판사의 자존심과 여론의 동향을 두 개를 놓고 저울질하면 판사의 자존심을 선택할 거예요. 판사들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추측해보면 하여튼 영장 재청구는 해야 될 거고 안 했다가 이제 특검이 욕을 먹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 2월달 법원 정기산 때 바뀝니다. 바뀌는 일자가 근데 2월 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2월 특검은. 20일.
인사예요. 아, 인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날짜로. 2월 20일 인사예요. 그래서 2월 20일부터 2월 28일 특검 수사기한 사이가 우리 지금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럼 영장 청구를 2월 20일 날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특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제 새로 바뀌는 영장 전담 판사들 이 자들은 또 이제 어떻게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요.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새로 오게 된 영장 전담 판사들은 지금 요번 올해 인사는 양승태의 인사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기가 올해 8월까지. 양승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렇죠. 내년에 자기가 고등부장이 될 때, 대상이 될 때는 양승태가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 경우에 만약에 내가 이재용을 풀어줬는데 그 다음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예. 이 정권 성향의 사람을 꽂았을 때 내가 이 판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 나한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2월 20일 이후에 하면 가능성이 지금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훨씬 높죠. 특검도 그런 비법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걸림돌은 특검의 수사기한. 그래서 황교안 과연 연장해 줄 것이냐. 안 하지 절대.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자체를 개정해서 법에서 아예 수사기한을 더 늘려버리자라고 하는 네. 게 아주 중요한. 헌재 소장 임명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네. 그게 정당 권한이든 아니든 뭐 헌법학자 사이에 말들이 많은데 그냥 네. 행사해버리려고 하는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카드를 구사할 거라고 보여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죠. 그렇죠. 충분히. 그거는 불법은 아닌 거예요. 예. 논란이 있을 뿐이지. 그죠. 네. 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싸울 뿐이지 물론 통과 안 돼. 당연히 야당이 만나니까 통과 안 되겠죠. 근데 절차가 있거든요. 뭐 모르죠. 저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면 혹시 아나요? 오늘 방송이 왜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20일 날 청구해서 나와봐야 추가로 이재용을 이제 구속시켜 놓고 조사할 수 있는 게 일주일밖에 안 남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28일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원래 수사기한이 28일이긴 한데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수사 만료 3일 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5일, 26일까지라고 봐야죠. 그러면 그때 황교안이 안 해준다고 봐야죠. 마지막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할 수 없다. 그럼 보수는 만세 부르고 황교안 인기 또 올라가고 그런 거죠. 여기서 막 욕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바로 헌재 소장 연타로 임명 카드를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정미 재판관 두고도 이제 3월 13일 날 임기 종료기 때문에 그 전에 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또 좀 다른 게 거기 대법원장이 지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뭐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대법원장 지명하면 돼요. 또. 대법원장이 근데 대법원장 양승태라서 그렇지. 그게 오히려 3월 13일, 3월 9일까지 탄핵 심판 종결 얘기하는데 그건 좀 늦어요. 지금 2월 달에 해야 돼요. 2월 달에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탄핵까지 된 마당에 그러면은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을 명분이 없거든요. 3월 14일 넘어갔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되기까지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 물론 뭐 그렇긴 예. 한데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뭐 있습니까? 우리야. 데모야죠, 데모. 예, 우리야 광화문 열심히 가는. 그리고 이재용 판결 이렇게 영장 청구될 즈음에 하여 네. 판사들 이름을 끊임없이 검색하면서 누구지? 네, 그건 예, 압박하고. 좋은 일이죠. 그리고 뭐 법원 앞에서 이렇게 농성하시는 거. 이게 교수님들, 변호사님들은 뭐 우리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민변 변호사님들 기자회견하고 농성하고 하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교수님들이나 또 여타의 활동가분들 나오시는 거 상당히 큽니다. 이번 토요일 날 사전 집회 있으니까 법원에서 참여했다가 출발하는 아주 좋은 일이죠. 실제 판사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예. 전에는 신경 안 쓰다 이번에 봤거든요. 이거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조희연 부장 입장에서 제가 좀 변호를 하자면 자기는 그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저지른 거에 비해서는 자기가 의도한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되게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엄청난 잘못이죠. 그러니까 네. 역사를 거스르는 거고 주권자의 명령을 거스르는 결정을 한 건데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생각했던 거 이상이니까 본인은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죽는다 망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판사들이 봤으니까. 그 판사 세계에서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런 임팩트는 받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 뭐냐면 중립적 기관이다. 판단 기관이다. 그래서 은연중에 엘리트 의식과 권위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판결 내면 끝나는 거다. 그렇죠. 네. 아니 내가 고민해가지고 결정 판단한 건데 왜 여기에 왈가왈부야. 뭐 법도 모르는 것들이.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어해주고 있던 데가 욕을 먹은 거죠 결국. 검찰. 네. 헌재. 근데 지금 특검, 헌재 다 지금 칭찬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시차말로 떡수를 뒀단 말이에요. 법원이. 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예, 그렇죠. 스트레스를 더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내부에서도 분리가 일어났어요. 왜 저 사람들이 중앙지법 형사부에 영장연단 판사들이 둔 떡수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이 욕을 먹어야 되냐? 그러면 어쨌든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전화도 하고 그 앞에 달려가기도 하고 홈페이지도 가고 뜻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사람들 이만큼 화나 있어, 니네. 예.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나서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건 보거든요. 영향을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오늘 얻은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어요. 3명. 근데 보통은 그 재판은 한 사람 명의로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 진행하게 돼 있는데 조의원 판사. 예, 조희연 네. 부장 판사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조희연 부장 판사가 하기는 하지만 신문도 혼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기각을 했다가 재청구가 되면 네. 처음에 기각했던 판사가 하진 않아요. 조의원 판사가 이제 안 맞나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판사가 맡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보엽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영장전담 판사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기각을 했는데 사건이 일로 갔어요. 전 무조건 구속이죠. 예. 그럼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합니다. 아, 이게 사건 내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세 사람이 의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조의원 판사 말고 나머지 셋의 의견도 거기 반영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런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수석부장의 의견을 구했던 분량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시합을 했다. 네. 시합을 그래서- 했거나 다른 사람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걸 자기가 옮겨서 적은 거다. 예.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의사소통까지 의심을 좀 해봤는데 그런 흔적은 발견을 못했고, 그런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죠. 예. 오히려 있었다 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는 판사들, 영장전담 판사 셋 사이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됐을 수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형사수석부장이요? 예, 그러니까 부장판사 중에 수석인 사람. 총 4사람의 의견이 그 안에 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지금 법원계 추측은 첫째는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내진 4명이 이 결정에 관여를 했는데 관여를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평소에 조의연 부장의 성향으로 봐서는 친재벌적인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영장 기각 사유가 그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 이정열 판사님 나와주세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도대체 왜 됐을까?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 우리가 아마도 영원히 알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말고 그 판결은 순수하게 법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네. 조금 전에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생리상. 법원의 생리상. 예,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냥.